네, 반갑습니다. 정남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중국 유학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북경에 있는 인민일보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지금 여기 동영상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동영상 안 나오면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그 중국 인민일보가 제가 대학에 있는데 와서 취재를 하더라고요. 내용은 자 중국에 있어서의 까오까오 그 우리 식으로 하면 수능 시험을 치는데 한국 학생들의 수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국 학생들은 수능을 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의 입시 체제 그러니까 수능을 시험을 칠때 수시와 정시가 있고 수시에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학생부 베이스 전형이 있고 논술이라든지 특기자 전형 이런 전형이 있는데 비해서 정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수능 전형을 마치고 대학을 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12년간 적응하시다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국 대학의 전체적인 입시 체제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중국 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특히 오늘 저는 아마 3개 정도 대학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대학 이름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과대학 하나, 그 다음에 북경과학기술대학 하나, 그 다음에 그 문과가 갈 수 있는 혹은 경영학 전공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외경제무역대학 하나 이렇게 세 대학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왜 우리 이강 글로벌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본과 소위 말하는 중국은 우리하고 입학 시스템이 다르니까 9월 달에 본과 1학년이 시작되니까 9월 달까지 이곳 이강 글로벌에서 중국어 공부를 포함한 중국어로 된 수학, 중국어로 된 과학, 중국어로 된 영어는 중국어니까 이런 수업을 전체적으로 이수한 다음에 시험을 칠 거는 시험을 치고 또 여기에서 마스터 한 거는 마스터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국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한 3, 40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대학에서 한 25년간 근무를 하면서 현재는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사정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제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직접 뽑는 그런 교수입니다. 그런데 중국 교수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뽑을까요? 똑같습니다. 중국에서도 한 학생에 대해서 실력이 잘 갖추어진 학생을 뽑는 것은 중국 대학 교수나 한국 대학 교수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 정원이 1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명 시험 친 중에 한 2% 안에 들어가야 한 10,000명 안에 들어가는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는 현 우리나라 체제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취업도 예를 들어서 보면 취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는 데는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우리나라 대학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는 우리나라 대학과 자 제가 단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대학을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중국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왜 중국 유학을 가는지를 잠깐만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G2라는 용어는 그룹 오브 투라는 소리거든요. 그룹 오브 투니까 두 개밖에 없네요. 어디일까요? 중국 그리고 미국이겠죠. 오늘 아침 신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드디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것 같다. 어디에서? GDP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도착하게 될 중국은 벌써 이만큼 인구도 14억이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니까 한 28배는 되겠네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사태인 이 코로나 19이 상황에서도 중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지금 중국이 신기한 나라죠. 근데 거꾸로 보면 그동안 30년 동안 중국도 사실은 가장 낮은 성장을 한 것이 2.8%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왜 이 나라를 택해야 될까요? 이런 중국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서 적응하고 대학을 마치고 취업의 길로 나갈까요? 어떻게 나갈까요? 중국에서 현지 채용이라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조금 낫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이제 자꾸 아이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적어지니까 잘못하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3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태어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 저희들도 고민은 되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현 상황에서 일단 중국이라는 곳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중국 유학이라는 용어를 쓸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QS라는 이거는 영국의 그 대학 평가하는 회사 이름이거든요. QS라는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이니까 전 세계 대학 랭킹을 봤을 때 중국 대학이 아시아에 있는 10개 대학 중에서 우와 6개가 들어갔네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 아쉽게도 10번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예전에 그런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야 당연히 서울대, 연고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겠지만 중국에는 밀리는 이 상황에서 아시아에 있는 500개 대학 중에서 중국 대학이 한 165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71개 정도, 일본이 한 87개 정도, 인도가 한 100개 정도 이래 들어간다고 랭킹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랭킹이 아니고 영국에서 만든 월드 랭킹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만 미래를 갖지 마시고 자, 저 넓은 중국이라는 세상을 한번 보자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중국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한 500만 원 정도가 학비고요. 생활비가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별로 안 비싸네. 맞습니다. 중국은 아직은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립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연대와 고대만 해도 사립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99%가 국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이라도 좋습니다. 주립대학 혹은 사립대학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1년에 한 6천만 원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생활비가 한 3, 4천 원 들어갈 겁니다. 미니멈 1억은 잡아야 1년 아마 유학이 가능할 겁니다. 1억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영국도 미국 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대학 랭킹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대학, 학비로 보면 우리나라 학비가 지금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사립대학들, 공립대학은 조금 밑일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분명히 저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뭐 물론 알아보셨겠지만 저희들처럼 대학에 있는 사람이 보는 중국 유학을 어떻게 볼까요? 라고 했을 경우에 예전에는
유학 보내서 영어만 하나 잘하고 오너라. 중국 가서 중국어만 하나 잘하고 오너라. 이런 유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학 플러스 뭐가 필요할까요? 전문 지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전문 지식을 할 때 예전에는 미국 같으면 영어만 잘해라. 중국 같으면은 중국어만 잘 배워오너라. 일본 같으면 일본어만 하나 배워오너라라고 하는 그런 유학에서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실력과 역량을 갖춘 우리 학생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 구사력 플러스 전문 지식이 함께 갖춰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 그 이강 글로벌에서 어학을 마스터하시고 서브젝트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도 마스터하시고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할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드디어 제가 세 개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번이 의과대학 하나, 2번은 이공계 쪽 하나 북경과기대, 3번은 이제 경영학이 매우 잘 되어 있는 대외경제무역대학. 요 세 개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의과대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대생 2,998명, 우리나라 전체 합쳐서입니다. 내년부터 아마 약대생이 1,756명 정도가 아마 뽑을 텐데요. 의대와 약대를 합치면 한 5,000명 정도 뽑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야 됩니다. 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공부도 제일 잘해야 되고 인간이 돼야 되고 인성이 좋아야 되고 상황 조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중국에 있는 수도 의대에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 의대 같으면 일단은 부속 병원 수가 매우 많은 19개나 되는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3학년쯤 되면은 실습을 시작하게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시체 해부학 이런 거 할 때 카데바라는 거 수업을 할 텐데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지만 중국 같으면 1학년 때부터 바로 실습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임상 경력에 있어서는 훨씬 공부를 좀 많이 하는 대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학비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될 텐데요. 어떤 전공을 할까 하는 것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 의과대학에 어떻게 들어갈까 했을 때 우리나라 의대도 어려운데 중국 의대를 어떻게 들어갈까? 맞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강 글로벌에서 MOU를 맺은 수도 의대를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행운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체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제 뭐 연대나 고대나 혹은 이런 SK그룹에서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자체의 의료 산업을 중국으로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의료과학 쪽으로, 의료 쪽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졸업을 한 연후에 취업의 길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런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뭐 삼성 서울병원도 중국 교류를 본격화했다. 뭐 SK가 어떻게 한다. 혹은 우리나라도 지금 요양병원 많습니다만은 중국에는 인구가 14억이니까 요양병원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야 될 텐데 이때 필요한 의사진, 의료진들이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맞출까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의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중국 사람 말고 유학생 출신인 의사가
중국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이제 여러분의 자녀 이야기입니다. 이 자녀들이 중국어는 아마 뭐 중국 사람보다는 못하겠지만 잘할 걸로 믿고 영어는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하니까 이런 부분이 갖추어진 한국 의사라면 상당히 써먹을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수요가 올라가겠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중국어와 영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의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하다는 이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자, 우리 이강 글로벌에서 작년에 8명 수도의대를 지금 보내서 잘 다니고 있거든요. 좀 이따 우리 수도의대 그 학부모 회장님이 나와 계실 테니까 꼭 한번 만나서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들으시길 바라고요. 중국 수업 총 20명 중에 의과대학 정원이 20명 중에 8명이 지금 한국 사람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몇 명이 이게 갈 수 있는지는 이제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잘 들어보시고, 특히 현재 1학년과 2학년 학생이 수도대에 재학하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 보시고 듣고 자신감이 생길 때 아마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가톨릭 대학하고 수도의대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면 병상 개념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톨릭 대학이 좀 아무래도 센터가 많으니까 8개 부속병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의사가 한 2,800명에 병상 숫자가 한 7,000개 된다면 일단 8개만 비교를 해보면 수도의대는 8개 병원에 의사가 한 우리보다는 한 2배 정도 많은 한 5,000명, 병상수도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한 12,000개 이런 이제 규모로 움직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도의대가 8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19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우리나라 가톨릭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국적인 병원 숫자하고 수도의대가 가지고 있는 19개 병원 숫자를 이래 그렇구나. 의사는 몇 명이 있구나. 병동은 몇 개 있구나. 이런 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 의사 면허를 이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동서가 의사인데요. 이 의사들이 얼마나 이 콧대가 높은지 제가 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동서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만은 서로의 그 영역은 존중해 줍니다. 그래, 의사는 의사로 존중해 줄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의사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6년 이상을 의과대학을 하겠지만 중국은 5년이니까. 그리고 의사가 되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국시는 못 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가장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 와서 국시를 못 치고, 국시란 것은 국가시험이니까 우리나라 의사가 못 되는 게 제일 아쉽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WHO에서 가입한 우리나라와 중국은 아직은 WHO에서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의사 교류는 뭐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풀리면 너무너무 땡큐고요. 안 풀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걸 보고 우리가 플랜 B라 그러잖아요. 한국에 오면 최고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 아이는 중국에서 의사가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당연히 고민하시고 당연히 생각하시고 현재 또 1학년 2학년 다니는 부모님과 오늘 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플랜 B, 중국 안에 있는 병원이나 또 한국 기업으로 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요양원 쪽으로 한국 출신 의사들이 취업이 되지 않을까. 왜? 중국 의사는
중국 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플랜 B.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 의사면 우리나라 말고는 다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북한은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고 다른 나라는 다 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방글라데시까지 중국 의사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그 나라에 가서 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 아프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빼놓고는 다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저희들은 이강 글로벌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강 글로벌의 위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탄탄한 학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되는 거는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네요. 우리 재학생들입니다. 이 하얀 가운을 입은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아마 블랙피플이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분명히 수도 의대에 의과대학생으로 공부를 하러 오거든요. 이런 공부를 언제부터 하느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실습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의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의사의 실무를 실제적으로 익혀나가는 이 의료 시스템을 가진 중국 의사,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요? 잘해야죠. 의사 시험 쉽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강 글로벌에서 지원하는 가장 잘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유학을 보냈다고 그걸로 땡이 아니라 유학을 보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해주고 학업을 도와주고 기숙사를 챙겨주고 진학을 도와주는 이런 애프터 케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 글로벌의 시스템을 활용하시면서 4년 혹은 5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졸업하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는 사진으로만, 여기에 우리 아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괜찮습니다. 이게 수도 의대 졸업 사진입니다. 보니까 유학생 졸업 사진이네. 보니까 학위 수여, 요거는 필장가 학위 수여식이니까 보니까 그라듀에이션 셀머니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꼭 이 자리에 한번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제가 지금 마스크를 자꾸 쓰고 있으니까 발음이 안 정확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공부는 어디서 할까요? 입학 조건은 전 세계 똑같습니다. 당연히 졸업장 내고 성적 점수 내는 것은 기본인데요. 자, 이강 글로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1번, 여기에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등록하시면 오늘부터 공부를 하는데요. 원래는 8시간이지만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시가 좀 늦어져서 아마 조금 더 과외를 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씩 더 할 수도 있어요. 왜? 9월 달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8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8개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1번, HSK 5급을 패스해야 된다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HSKK 요거는 회화 시험입니다. 왜? 리스닝 앤드 스피킹이 안 되면 이것도 괴로운 일이니까 그것을 중급은 받아서 본대학으로 가는데요. 그때 우리 이강 글로벌에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1번 수학, 매스매틱이죠. 물리, 피직스죠. 특히 여기는 화학이 들어갑니다. 왜? 의대니까. 케미스트리.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서브젝트 시험을 칩니다. 학과목 시험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중국어 교과서로 공부를 해서 그걸로 시험을 쳐야 된다거든요. 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떨어지도록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8개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간다?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MOU의 마력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수도 의대하고 이강 글로벌이 MOU를 하지 않았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좀 이따 마지막으로 그 국제반과
왜 우리 애는 북경의대도 있고 청와대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안 보내줍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까 봐서 제가 옆에 보니까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 틀림없이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묶어서 국제반이 무엇인지, 북경대나 청와대는 왜 이런 시스템이 없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강 글로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언제 시험 칠까요? 5 내지 6월. 어떻게 쳐야 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빡시게 공부해서 이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신기하게도 다 합격했습니다. 올해도 다 합격하냐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안 하면 이거는 합격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과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의대하고 똑같습니다. 임상의학, 구강의학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마 임상의학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니까 이 어려운 의과대학을 제가 이제 한 15분 걸려서 떼고 나니까 저도 속이 좀 편한데요. 우리나라 의대 2,700 몇십 명 가는 이 의과대학생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고요. 의사가 한 명 된다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고요.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에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국예학을 기획하고 있는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가 된다는 것은 온 가정이 아마 온 힘을 다 모아서 함께 도와주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행히 이강 글로벌과 수도 의대가 이렇게 MOU를 맺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우리는 특례라 그럽니다. 이게 특례 입학이거든요. 그냥 일반 입학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때 여러분들이 잘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북경과기대인데요. 여러분들 과학기술대학 그러면 어느 대학이 여러분들 생각이 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이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서울과기대보다 여러분들 더 머릿속에 있는 대학들이 유니스트, 디지스트 혹은 카이스트 이런 용어들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류의 이공계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과학기술부사 중국 1위라 써놨을까요? 청와대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북경과기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합대학에 있는 대학 순위로 대부분 학과 랭킹이 정해지고요. 중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대학은 종합대학대로 이런 대학들은 좀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 분야에서의 1위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그 이름이 211 공정하는 게 있습니다. 211 공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100개 대학 이 소리입니다. 원래는 여기다 그러면은 여기다 100을 붙이면 21,100이 되면 딱 맞는데 뒤에 이제 100개는 빼버리고 211 공정이라는 용어를 1997년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about 한 30년 됐죠. 20 한 몇 년 됐구나. 이렇게 미리 21세기가 되기 전에 중국에서는 중국 대학이 about 2,600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은 몇 개라고요? 198개가 4년제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한 200개 되는 4년제 대학하고 중국에 예를 들어서 한 2,600개 되는 대학 중에서 100개를 찍어서 누가? 국가에서. 왜? 모두가 다 그 국립이니까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는데 포함된 종합대학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211 공정에 포함된 중국 이공계 대학은 뭐 어느 쪽으로 잘 나갈까요? 뭐 컴퓨터, 기계공학, 통신공학, 자동차공학, 환경공학. 우리나라하고 똑같지요. 여러분들 대부분 공대를 우리는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은 전화기라 이야기합니다. 전자공학 혹은 전기공학, 화학공학, 화학 붙임 돌린 거, 기계공학 이렇게 전화기라고 빨리 공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뭐 전혀 뒤지지 아니하는 어떤 부분 앞서 있는
왜?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미 발달되어 있습니다. 학비에 대해서는 저렴하다고만 생각하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몇 원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기술대학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름에 보면은 재밌죠? Science and Technology 베이징 이래 돼 있죠.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이스트는 약간 용어가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에 있는 MIT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사추세츠는 주 이름이고요. IT니까 Institute of Technology거든요. 그럼 MIT에서 T, 테크놀로지는 들어가고요. 이게 또 과학을 집어넣었어요. 물론 뭐 MIT하고 제가 북경 과기대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과 쪽에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과기대를 나온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동네입니다. 삼성, LG, 포스코 뭐 이런 쪽이겠죠. 특히 이공계가 앞으로 이제 우리 먹거리를 인류에게 생산해주는 전공들이니까 이런 이공계 아이들에 대해서 중국어가 되는 아이들 훨씬 더 어트랙티브 하겠죠. 좀 매력적이겠죠. 누가? 기업들이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수요는 올라가는데 취업률도 매우 좋다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공대 계약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중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 도전해 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한 4년 혹은 10년 후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국에서 취업을 하든 혹은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들어와서 취업을 하든 훨씬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공계 기업 중에 하나가 텐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카카오 회사 정도 되는 회사겠죠.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회사니까 연봉을 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저작년 기준으로 1억 3천을 받았더라고요. 코로나라서 조금 더 내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anyway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회사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쪽 부분이 분야가 잘 돼 있다는 소리겠다, 그지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좋습니다. 1억 연봉 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미치지 아니하는 중국 회사에 여러분의 자녀가 취업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갈 조건이 약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 북경 과기대를 나왔다는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중국의 인공지능 이 부분은 제가 이 코로나 생기기 얼마 전에 제가 북경을 잠깐 가봤는데요. 와, 이게요. 돈 물론 저는 현금 안 가지고 다니다마는 신용카드 한 개도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다 QR코드로 다 쓰더라고요.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제가 그 석류가 먹고 싶어서 석류고 2송이 사도요. 그걸로 저 위챗인가 그걸로 다 결제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유학생 한 명이 그 녀석 이름 뭐냐 설희구나. 설희라는 그 녀석이 아니 중국 공무원이었는데 공산당 공무원이었는데 제가 지도교수를 해서 석사학위를 줘야 되니까 이 녀석 한 만나러 갔다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IT가 우리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그 우리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중국에는 이제 거지도 QR코드로 돈 달라 그럴 거예요. 그게 뭔 소리고 이랬더니만은 거지도 QR코드를 가지고 구글을 한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중국 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환경은 우리나라보다 더 앞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경 과기대를 포함한 이런 이공계 아이들을 좀 더 잘 받아들인 조건들 한번 보십시오. 한국 유학생, 학부, 석사, 박사 졸업생들을 우대, 한국 유학생 우대, 한국 유학생 중에서 재료공학과, 토목공학과, 경영학과 계열 학과 우대 이런 용어들이 중국에서 잘 나간다는 이런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입니다. 가슴이 좀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엄청 짜증나고 엄청 우울증에 걸린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번 날라서 중국어를 9월 달에 가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9월까지가 문제거든요. 왜요? 이강 글로벌에서 빡시게 공부할 테니까 어째야 되겠습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일단 성적증서 졸업증서 내야 되고요. HSK 5급하고 HSKK 중급까지는 필수로 갖춰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뭘 하느냐면은 시험을 아까 의과대학은 화학까지 봤죠. 근데 여기는 화학은 안 봅니다. 왜? 기계공학은 화학하고는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나 봐요. 여기는 오히려 수학만 봅니다.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벡터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국어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중국어는 기본이겠지만 수학을 왜 이공계 대학이니까 이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하는데요. 시험을 여기서 칩니다. 왜? 여기가 바로바로 북경과기대의 고사장입니다. 이강 학원이. 그래서 이름도 이강 글로벌을 붙여놓은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곳에서 하루에 8시간씩 빡시게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시고요. 수학, 그 다음에 이런 뭐 의대 가는 아이들은 화학, 생물까지 공부하시는 이런 수업을 한 다음에 시험을 여기서 칩니다. 그리고 합격, 불합격이 여기서 판정이 됩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우리 쌤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떨어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교인데요. 여러분 이 대외경제무역대학이라 이놈을 감으로 딱 보면 오케이 경제하고 무역을 좀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대부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죠? 여기는 번역을 대외라고 했습니다만 원래 영어를 보니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니까 국제경영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딱 보니까 경제, 경영, 마케팅. 이게서 중국 1번이구나.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대외경제가 1등입니까? 북경이 1등이지. 맞습니다. 북경은 종합대학 서울로 1번이고요. 요거는 특성화대학 서울로 보면 여기가 1번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100개 안에 들어가는 211 공정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정대학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경영학은 세계적으로 한 3개가 이 왕관을 씌워줘요. 보면은 요게 요게 지금 보자 스쿨 오브 비즈니스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영국 쪽이 이쪽에 쓰던가 AMBA 요거는 또 다른 나라 여기 유럽 쪽인 것 같아요. EU 쪽인 것 같은데 요런 트리플 크라운을 MBA에서 인정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미국 대학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지금 스쿨 오브 비즈니스 쪽이고요. 요거는 MBA 쪽이고요. 요거는 아마 아이를 제가 까먹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무슨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트리플 왕관 3개를 쓴 대외경제무역대학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트리플 왕관을 쓴 대학이 있을까요? 한 개도 없습니다. 고대는 여기는 통과했습니다. 근데 2개는 또 하나는 통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세계적인 랭킹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외경제무역대학을 나오면 중국 내에서도 매우 희망이 있고 전 세계 어디를 나가더라도 정말 희망이 있는 이런 대학입니다. 제가 1900한 올해 수교 우리가 1992년에 수교가 됐어요. 제가 아마 1990년쯤 이 학교를 가본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학이 좋더라고요. 100% 저는 중국어를 잘 모르니까 100% 영어를 쓰는데 물론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진짜 뭐 의사소통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겠구나. 저는 전공이 상담학이니까 MBA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학이구나라고 했는데 아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게 바로 스쿨 오브 비즈니스 어크레디티드는 요거는 미국에서 이야기한 MBA이고요. 요거는 어소시에이션이니까 요거는 영국 쪽에서 만드는 MBA 협회고요. 요거는 아마 EU에서 만든 그 비즈니스에 대한 MBA 인정입니다. 이 트리플 왕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왕관을 쓴 대외경제무역대학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간다는 것은 4년 후에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진짜 모시고 옵니다. 어디에서? 글로벌 기업에서. 왜? 트리플 왕관을 썼으니까 모시고 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좋은 대학은 무엇으로 볼까요? 취업률, 연봉, 뭐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특히 이 학교는 100% 영어로 배우는 코스가 있어요. 영어를 매우 잘하면 여기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국어 플러스 영어 코스가 있어요. 저는 그쪽을 좀 추천해.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 아이는 100% 영어로 가겠다. 오케이입니다. 중국어 플러스 영어로 하는 그런 코스로 가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K-Move Job Discovery 이런 영어가 보이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에서 K-Move 이런 것은 이제 한류를 K-Move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K-팝스 이런 거 K-자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뭘 할까요? 찾아가는 취업 아카데미를 우리나라의 코트라 이 무역협회에서 주중 대사관하고 합쳐가지고 한국 대사관 합쳐가지고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해외 유학생 인재 채용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학교니까 인재를 모시러 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졸업을 하는 학생에게. 휴학하면 안 됩니다.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졸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족보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입학 조건 HSK 그다음에 이강 글로벌 필수 과목 다 좋은데요. 여기 보니까 이강 글로벌 교육 과정을 2수만 하면은 입학 시험을 대체를 한데 돼 있네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검정이라는 개념, 검정고시 할 때 그냥 검정 시험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수는 그것을 이수하면 인정을 해준다는 소리고요. 검정이라는 것은 그걸 이수하고 나서 시험을 쳐야 합격시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강 글로벌 교육과정을 빡시게 이수하면 입학시험을 대체해주겠다.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아니 그 대학이 좀 대학 엉성한 대학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대외경제무역대학은 중국 안에 있는 100개 안에 들어가는 211 공정대학인가 동시에 MBA 그 트리플 크라운 썼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스카이가 하나도 못 쓴 트리플을 쓰고 있는 대학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럭키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행운만 찾아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8시간 플러스 죄송합니다. 8시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6시간 정도를 공부를 해야 지금 8달 안에 이 영어 중국어를 마스터는 못 하더라도 학교가 원하는 HSK 5급까지라도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HSK 제일 높은 단계가 어디지요? 6급이잖아, 그죠? 6급. 6급은 이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5급 하다 보면 6급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공부를 좀 해서 5월, 6월에 시험을 치시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본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강 글로벌에서 열심히 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이강 글로벌 하는 부분에 질문 및 답변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주요 채팅에도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 그 공통 질문을 제가 하나만 좀 설명드리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제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반이라는 게 있어요. 교수님 왜 우리 지금 설명하신 수도의대나 또 북경과학기술대학이나 또 대외경제무역대학은 그렇게 좋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왜 북경대학이나 청와대학처럼 왜 이런 시험을 제대로 치지 않고 이강 글로벌에서 하면은 적당히 해서 보내줍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정시 시험을 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수능 시험 쳐야 되죠. 그죠? 중국에는 정시 시험이 까오까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아까 전에 인민일보에서 인터뷰한 거 몇 명이 받느냐 하면은요. 제가 우리 중국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야야 이거 몇 명이나 받냐 한번 조회 한번 해봐라. 1억 4천만 명이 받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한 걸 히트 수가 1억 4천만 명이 봤대요. 왜냐면 외국인이 인터뷰한 거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그래요. 공무원은 공산당 공무원일 텐데 교수님 엄마하고 아빠가 교수님을 너무너무 존중한대요. 왜? 인민일보에 인터뷰를 나온 교수니까 야 너 잘했다. 지도교수 훌륭한 분이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중국에 있는 대외경제무역대학이나 북경과기대를 중국 학생이 들어가려면 까오까오 시험 정시로 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치려면요 아마도 이강 학원에서 한 2, 3년 공부해야 될걸요. 하루 8시간씩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거 우리나라 수능 시험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요거 제가 사성 발음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로 읽고 싶은데 중국 사람들은 막 까오까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성 발음을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요. 맞습니다. 청와대 북경대 가려면은요. 당연히 시험 쳐야죠. 당연히 시험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안 칠까요? 여러분들은 외국인이잖아요. 중국 사람 아니잖아요. 외국인은 까오까오를 치지 않는 대신에 뭘 할까요? 특례 시험을 치는 겁니다. 특례 시험 어떻게 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을 국제반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국제반이라는 게 있어요. International Student Education. International Student 코스 국제반이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쉽습니다. 중국어도 좀 쉽고 과목도 좀 쉽고 학점도 좀 잘 나옵니다. 우리 학교 그러니까 수도의대나 혹은 북경과기대나 혹은 대국제무역대는 국제반이 있어요. 국제반은 분명히 있는데요. 청와대나 북경대는 국제반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요. 오늘 엄마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북경 예과반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과반은 있습니다. 예비로 준비하는 반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아시고 우리 아이를 북경대를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를 청와대를 보내주세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이강 글로벌에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훨씬 여러분들이 유리한 겁니다. 훨씬 럭키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MOU를 맺으신 우리 이강 원장님에게 아마 여러분들 크게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평균 10년 정도 걸린다 이런 거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북경대학에 까오까오 시험 쳐서 북경대학에 다닌다.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반을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이강 글로벌에서 HSK 5급, HSKK 중급반을 마친 다음에 의대는 지금 1학년, 2학년 재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과목을 두세 개 쳐야 되고요. 북경과기대는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수학 맞추면 되고요. 우리 대외경제무역대학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지금 다 다니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는 이강 글로벌에서 이수만 하면 본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MOU 조건입니다. 제가 너무 익하다 보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공부하시되 우리나라건 중국이건 여러분 이게 의학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의사가 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중국 의사 되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정도 아마 설명하면은
대강은 설명이 된 것 같아서요.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마스크를 끼고 하는 바람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설명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은 제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물어볼 팀을 제가 두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팀은 이강 글로벌에서 여러분들이 전화번호가 여기 있어요. 2313-4188 외우기도 좋네요. 요 번호는 잘 적어 놓으셨다가 꼭 좀 물어보십시오. 중국에서 유학을 하신 팀장님이 상담을 해드리거든. 저도 그 팀장님하고 상담을 해봤거든요. 아주 상세하게 잘 친절하게 그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오늘 요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수도의대하고 북경과기대하고 대외경제무역대학의 학부모 회장님 혹은 관계자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저도 인사하고 싶은데요. 꼭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우리 아이가 진짜 이건 글로벌에서 마치고 나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시험을 어째 치는지 물어보시고, 가서는 먹고 자고 입는 거, 공부하는 거, 2학년으로 진급하는 거, 졸업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재 보내신 학부형들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꼭 상담을 세밀하게 물어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 유학 설명회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저도 가슴이 뛰어서, 아이고 내가 한 30년 젊었으면은 내가 한번 해보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젊은 세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중국 유학의 꿈을 가지신 학생 여러분, 중국 유학의 앞으로의 꿈을 가지신 학부모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셔서 성공적인 유학을 잘 마치시기를 이강 글로벌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